추운데 물만 마시잖아요. 그러면 체액이 고이는 현상이 생겨요. 돌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숨은 탈수 때문에 겨울에 물을 좀 더 마시겠다, 탈수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에 이상신호들이 많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손발이 시리고 더 건조를 많이 느끼고, 밤은 길어졌는데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오죠. 기온이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 뇌졸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주의를 요합니다 라고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의 사망률은 겨울이 되면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지냐?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통계에서 심근경색, 뇌졸중이 겨울에 20에서 40% 증가합니다. 2013년 베이징 보건국에서 심혈관 질환자들이 입원한 병원 32개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겨울철 사망률이 여름철 대비해서 30에서 50%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대체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자가 증가하고 사망률까지 증가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위죠.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계절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고위도 지역, 여름과 겨울의 온도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심혈관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원인은 당연히 추위겠죠. 추워지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겨울에 고혈압 환자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파열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게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겨울인데 혈압은 왜 높아졌을까요? 첫째 원인으로는 말초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름에는 내 몸의 기관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은 냉각을 어떻게 시키냐? 혈액을 체표로 보냅니다. 뜨거워진 혈액을 가장 표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통해서 혈액을 식히고, 식힌 혈액을 다시 몸 안에 장기로 돌려보냅니다. 즉 우리 피부는 일종의 냉각기관입니다. 근데 겨울은 기온이 떨어지니까 피부 온도가 떨어졌죠. 이 상황에서 만약 표피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혈액이 과잉되게 냉각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 냉각된 혈액이 돌면 장기의 기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과냉각하면 안 돼. 즉 체표로 보내는 혈액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체표 혈관을 좁혀서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추위를 견디는 인체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체표로 흐르는 혈액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중심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과 압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큰 원인, 더 장기적인 원인은 추위에 대응해서 말초 순환을 줄인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냐? 혈액 총량이 줄어든 게 결국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체표로 흐르는 혈액이 줄어서 혈압이 높아진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까? 그것도 겨울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체표로 흐르는 혈액이 자꾸 중심 혈관으로 모여요. 그러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높아진 혈액을 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혈액량이 너무 많아서 혈압이 올라갔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도 그렇기도 하고, 체표로 가야 될 혈액이 다 중심 혈관으로 모였으니 여기 양은 많아진 건 맞아요. 그래서 신장이 혈액이 너무 많아, 물을 좀 빼자. 그래서 소변으로 물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소변량이 많게는 2~3배 증가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걸 실제로 실험도 해봤어요. 미 해군의학연구소에서 사람들을 4에서 10도 상황에 30분간 노출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소변량이 바로 2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혈장량은 5에서 15%가 감소했어요. 또 다른 실험으로는 2024년에 일본 고베에서 1224명을 상대로 4계절 동안 혈장량의 변화를 측정을 해봤더니, 혈장량, 즉 혈액량이 위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여름 대비해서 1.9배나 상승하더라. 즉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잘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 혈액량은 겨울에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그것이 이 실험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소변량이 많아져서 체액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섭취량도 줄어요.
왜 그러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낮을 때는 일단 물에 대한 섭취 욕구가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여름 대비 한 30%에서 40% 가까이 수분 섭취 요구, 즉 갈증을 느끼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량이 줄었는데 보충을 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드니 혈액량 감소 상태를 겨울 내내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죠. 실내를 따뜻하게 하다 보니 실내 공기가 건조하니까 호흡을 통해서 더 많은 수분이 소실됩니다. 공기가 건조할 때는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니까 점막층이 약해져요. 그래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 겨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니까 수분 손실이 좀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혈액의 총량은 여름 대비 확연히 적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위 때문에 소변을 더 많이 보고 섭취는 줄어들고 체표에서 날아가 버리는 수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혈액량이 좀 줄어들면 어때?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도 좀 떨어지고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단순히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점도가 높아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겁니다. 혈액 내에 수분만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하고 혈소판의 응집 능력, 즉 혈관을 막을 확률 자체가 높아집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체액이 2% 감소하면 혈액 점도가 9% 상승합니다. 체액이 3, 4% 감소하면 그 점도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요. 혈액 점도는 20%까지 상승합니다. 총 혈액량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분량이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도가 상승하고 그 점도 상승이 혈전이나 혈관의 협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비중이 겨울에 확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노인들의 낙상사고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겨울철 낙상사고를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혈액과 진액 고갈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어요. 몸에 혈액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자세 변화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 순간적으로 핑 도는 현상, 중심을 잘 못 잡는 상황, 그게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즉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게 아니고 내가 그 미끄러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미끄럽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낙상 사고 비율이 높아집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가 여름에 대비해서 20에서 30% 더 높아지는데 그게 단순히 길이 미끄러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혈액 양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혈액 총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혈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뇌로 가는 미세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순간순간 산소와 영양분을 쓰면서 빨리 판단하고 작동해야 되는데 순간 혈액 양이 줄었어요. 뇌가 작동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바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낙상이 내가 좀 주의해서 걷는다 이걸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의 혈액이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겨울에 오히려 여름보다 혈액량이 줄어서 수분 탈수 증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겨울철 발생하는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이 줄어든 혈액량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겨울에 폐렴이 증가하는 원인도 더 건조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혈액량을 유지를 하면 폐도 더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작은 손상에서도 자꾸 폐렴으로 발전하는 이유가 그만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겨울철 탈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첫째로 수분 요구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그래도 뭐라도 먹잖아요. 음식을 먹고 물이라도 한 잔 먹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수분 흐름도 느려져 있고 세포들이 전부 다 건조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장기 기관들이 아직 깨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어도 필요한 곳까지 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수분 전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금물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몸의 수분 고갈을 빠르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만 먹으면 끝이냐? 겨울에 수분 고갈이 생겼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말초 혈관들이 수축한 거, 과냉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초 혈관들을 닫아버린 거,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저항해서 반대 방향으로 행동해줘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과냉각되지 않을 정도로 몸에서 열을 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피부가 차가워져도 내가 운동을 해서 혈액을 뜨겁게 만든다면 몸 입장에서는 과냉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에 열이 났으니까 말초혈관을 닫으면 안 돼. 말초혈관 쪽으로 혈액을 계속 보낼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겨울이라고 활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를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를 뜨겁게 만들까? 피가 뜨거워졌다는 증거는 단순해요. 운동을 했을 때 손에 열이 나야 됩니다. 손에 열이 났다는 것은 몸 안에 어딘가에 열이 발생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체표로 보내서 식혀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에 운동을 해도 손에 열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여름에는 조금만 해도 땀이 나는데 겨울에는 뭐 땀은커녕 계속 몸이 추운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밖의 냉기보다 내 몸의 열기가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공기에 의해서 냉각되는 속도보다 내 몸에 생기는 열이 더 많으니까 그 열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났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손까지 뜨거운 피가 왔다. 즉 말초혈관을 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 정도의 발열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겨울에 춥다고 핫팩을 대고 전기장판을 깔고 자고 히터를 틀면서 따뜻한 환경에서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자체 발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안 그래도 지금 더워. 자꾸 열기가 들어와. 그래서 나는 열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핫팩을 달고 살고 옷을 엄청 껴입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열을 낼 만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열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도 추운데 물만 마시면 안 될까요? 추운데 물만 마시잖아요. 그러면 체액이 고이는 현상이 생겨요. 돌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수분 탈수 때문에 겨울에 물을 좀 더 마시겠다. 탈수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많이 준다고 해서 세포까지 전달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겨울에 사우나를 가거나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이게 도움이 되죠. 그거 역시 체표를 열어주니까. 근데 항상 외부에서 주입되는 열보다는 내가 생산된 열을 체표로 뿜어내게 하는 게 인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겨울에 갈증이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두에 우리가 갈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수분 소비량이 많아서 몸 스스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겨울에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은 운동을 해서 땀을 내서 체액순환을 시켜서 수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 더 피로해. 수분 좀 줘 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는 문제랑 항상 귀결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마시면 좋아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내 몸이 물을 얼마나 요구하느냐 이게 포인트지 내 몸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물을 1리터 먹느냐 2리터 먹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내 몸의 수분 요구량을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몸의 호흡기,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라고 저는 늘 지정을 합니다. 물을 끓여서 하는 방식의 가습. 이게 제일 안전하고 피부나 폐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습을 많이 하면 좋다 생각해서 창문에 습기가 맺힐 정도로 가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과잉된 가습, 공기 중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 어딘가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면 좋지만 주로 안 보이는 데 생기겠죠.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습도만 높은 곳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 안에 어딘가에 차가운 부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런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운동도 하고 체액을 자꾸 늘리는 행동, 소금물을 먹어서 수분을 늘리는 행동,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건조감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소초보감에서 나오는 사종단 제품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재료들의 원생김새를 보면 전부 다 재료를 저장하고 축적하는 스타일의 재료들이에요. 사삼, 맹문동, 복령, 산약, 구기자, 국화, 단삼, 당귀, 지황. 사종달은 이런 종류의 진액을 함유하고 있는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품 사용을 하셔도 좋고 또 따로 그런 약재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뭔가를 빠르게 막 채워내려고 해도 몸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많이 고갈된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고 꾸준히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 걸 공급해 주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활도 그렇고 어떤 도움을 받는 것들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계속 해보면 결국 체액도 늘어나고 혈액도 늘어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춥다고 실내에만 있으면 말초혈관이 닫혀서 모든 순환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추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겨울 지혜롭게 지내보자고요. 최근 한 개그맨이 유튜브 촬영 중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또 뭐가 이슈화가 됐냐면 그분의 귓볼에 사선으로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사진이 노출이 되면서 저 귓볼 주름이 관상동맥 질환을 의미한다. 즉 혈관 문제가 생겨서 저분이 쓰러졌다. 이걸 연관지어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프랭크 징후라고 해요. 귓불에 주름이 갔는데 이걸로 어떻게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귓불이 큰 혈관은 없는데 미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미세혈관들의 혈류가 돌지 않았을 때 여기에 딱 줄 가듯이 한 줄 접히듯이 줄이 쫙 가버려요. 미세혈관에 혈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주름을 만든 거죠. 즉 귓불에 주름이 갔다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많은 미세혈관들의 혈류가 부족해졌다, 잘 들어가지 못한다,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걸 프랭크 징후라고 하는데 1973년 미국 의사 샌더스 티 프랭크라는 사람이 관상동맥 질환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이게 관찰이 된다라는 것을 저널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의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유의미한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징후를 아예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물론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관상동맥 질환이냐? 또 그건 아니겠죠. 근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이 쫙 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귓볼이라고 잘 부르죠. 근데 귓볼이 아니고 귓불입니다. 도톰하고 볼록한 살 조각을 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귓불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흡연자들. 흡연이 미세혈관 손상을 많이 시키고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손상이 많이 되니까 몸 안에 미세혈관들이 손상된 건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장 많은 미세혈관이 모여 있는 게 귓불이다 보니까 여기서 표시가 나는 거죠. 전신의 미세한 혈관들, 큰 혈관에서 뻗어나와서 작은 가지들, 그러니까 세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혈관들, 이 혈관들이 귓불에 많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고 영양 공급이 줄었다. 즉 그거는 심장이 거기까지 밀어주는 양이 줄었다라는 뜻이에요. 혈액을 밀어주는 양이. 전신적으로 보내주는 혈액량, 동맥의 경화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보내주는 힘이 딸렸다. 즉 심장의 관상동맥 능력이 떨어졌다. 여기까지 예측이 되는 거죠.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됐다. 이 의미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었다. 즉 원래는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이걸 잃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혈관이 왜 몰랑몰랑해야 되냐? 혈액은 일정하게 동일한 양이 흐르지 않고 수축 이완을 반복을 하면서 혈관의 탄력에 의해서 흐름을 만들어요. 울룩불룩 하면서 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딱해졌으면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축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서 이 상처에 의해서 자꾸 그 주변에 노폐물이 낍니다. 이게 플라그예요. 그리고 그 플라그들이 혈액 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막히면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당연히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의 점도는 자꾸 높아지겠죠. 흐름성이 나빠지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혈관이 늙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이 탄력을 잃어버리고 촉촉함을 잃어버리고 진액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혈관이 뭔가를 갖다 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도 혈관을 통해서 와야 되지, 영양분, 산소, 모든 게 혈관이 배달을 해줍니다. 근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건조해졌고 손상이 자꾸 일어난다. 파이프라인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도시에는 모든 집들이 수도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아무리 겉모습이 예쁜 집이더라도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와야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샤워도 하고 모든 집의 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데 그 물이 멈췄어. 그러면 집
뼈대만 있는 실질적인 지배 기능은 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리겠죠. 몸에서 모든 에너지의 공급 라인은 혈관이다. 그래서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질환도 생길 수 있다. 혈관이 튼튼한지는 우리 몸의 조직들이 얼마나 매끄럽고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냐, 이걸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혓바닥이 굉장히 혈관의 혈액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혓바닥을 봐서 발그레하니 붉은기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혈액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예외 없어요. 혓바닥에 핏기가 없습니다. 피가 안 돈다. 근데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이 된다. 그러면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혓바닥 색깔이 돌아오더라. 혈색이 다시 돌아오더라. 요 귓불도 그런 징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조직이 건조해지고 혈관의 영양분 도달률이 떨어지니까 그 주변이 쪼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몰랑몰랑 통통해야 되는 귓불이 거의 이렇게 접히듯이 쑥 들어간다. 그 안에 볼륨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혀는 우리가 개선시키면 상태가 잘 돌아와요. 색깔도 돌아오고 건조감도 돌아오고 침도 다시 돌기 시작하고. 왜? 이 재생력이 좋은 조직이어서 그래요. 근데 귓불은 한번 주름이 가면 잘 안 돌아와요. 미세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그대로 주름처럼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자국이 이렇게 남아버리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은 진액 고갈의 계절이에요. 혈액순환을 추위에 이기기 위해서, 냉각을 덜 시키기 위해서 자꾸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체표순환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더 건조해지고 건조는 건조를 부릅니다. 날도 춥고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음식이 땡겨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죠. 왜 그러냐면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내장이 자극을 받으니까 거기서 내장에도 자극받은 부위로 혈류가 많이 이동을 하고 상처에 대응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손상을 받은 느낌이나 손상을 회복시켜야지 하면서 그쪽으로 혈류를 보냅니다. 우리가 피부를 막 자극을 주면 이게 뻘겋게 되는 거랑 똑같죠.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속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땀도 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혈액이 잘 도네. 그러면 추위도 좀 이기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매콤한 거 자꾸 먹고 싶고 그거 먹고 나면 그 순간 풀리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요? 매운 것은 그냥 손상입니다. 소화기 내벽도 손상시키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혈관 내벽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장에 염증을 달고 살고 피부에도 염증이 잘 생겨요. 겨울에 활동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면 배달 음식들, 치킨, 족발, 이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시켜 먹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들. 튀긴 거, 고지방, 탄수화물 음식들을 먹으면 그게 혈액의 점도를 높여요. 혈액 내에 포도당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지방이 돌면서 혈액의 흐름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적당량의 기름은 우리 몸에 윤활유가 되고 좋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을 때 내가 지방을 섭취를 했는데 운동으로 소비는 많이 안 해. 그러면 그게 혈관을 막고 혈액의 흐름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좋은 혈액이 내 몸 곳곳까지 도달하는 도달률을 낮춰버립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으면 순간 체온도 올라가고 긴장도 이완되고 하니까 잠도 잘 자고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순간적인 겁니다. 항상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과소비해요. 그래서 몸에 체액 소비가 많아지고 건조를 유발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되면 여지없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은 몸에 유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내장에 상처를 많이 입히게 됩니다.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줄이고 헤비한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혈관의 흐름성이 얼마나 좋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쌓이는 노폐물들, 몸의 활성산소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혈액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처리기관으로 넘겨줘야 돼요. 신장, 간 이쪽으로 가서 그 림프에 고여있는 나쁜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어떻게 순환혈류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흐름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장기로 보내야 됩니다. 오래 누적되고 많이 쌓이면 그 주변 기관을 고장을 내버려요. 그래서 운동으로 계속 혈관이 깨끗하게 거기에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많이 건조해지고 겨울에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기름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만 좋은 기름은 혈관 탄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좋은 기름이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름 중에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폴리페놀이 많아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은 계속 등장을 해요. 세포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생깁니다.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 1순위에 무조건 들어가죠. 기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개봉하고 최대한 빠르게 소비를 해야 돼요. 산패되지 않게. 그게 중요합니다. 산패만 아니면 이 기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차를 먹는 게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추차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대추를 보면 이렇게 과육이 통통하잖아요. 수분을 유지하고 함유하고 잡아두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추차를 먹으면 몸 안에 수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좋고 또 마시면 안정작용이 있으니까 꾸준히 마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추차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혈관을 딱 집어서 혈관에 좋은 차는 단삼차. 단삼을 우려 드셔도 되고 그게 좀 귀찮은 분들은 저희 제품 중에 단삼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몸의 전반적인 진액을 강화하는 것들은 뿌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마라든가, 마는 어떤 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잘라 먹어도 되고 익혀 먹어도 돼요. 그래도 다 기능이 나오니까. 그리고 겨울에 폐가 진액이 모자라면 촉촉하게 해주는 게 맹문동.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맹문동 차를 꾸준히 드세요. 또 하나, 미세혈관 중에, 모세혈관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이에요. 눈은 우리가 40대 넘어가면 노안이 점점 오잖아요. 눈에 미세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눈으로 공급되는 영양이 줄어서 그래요. 눈이나 간이나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고 혈관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딱 티를 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간이랑 눈이랑 연관을 짓습니다.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은 거, 제가 늘 추천드리는 구기자, 감국, 국화 중에 감국이라고, 이 조합이면 눈을 포함해서 많은 미세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